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라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다렸던 뉴스 중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그게 2월 6일 날 발표한다는 조세일보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발표 전에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입수된 가이드라인이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받아서 이렇게 주시던데 요게 최종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편집 중에 뭐 빠져나온 건지 뭐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주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하고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드는 느낌이 이 정부의 스탠스가 왜곡 없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봐도 어디 뭐 어중이 떠중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좀 관계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잘 쓰여졌습니다. 아마 맞다면은 큰 수정 없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정식 발표하고 나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달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2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뭐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분류죠. 50% 대부분은 증권 토큰은 잘 모르는데 코인 투자를 했고 이게 상폐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30%는 증권형 토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어떻게 될지 사업 방향을 잡으려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커뮤니티 안에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 10%는 증권형 토큰이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고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이 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는 기가 막힌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흘러 오셨겠죠.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 기존 메인 금융권에 계신 분도 종종 보이시고요. 금융권에서 STO로 사업을 옮기신 분도 계시고 STO 사업으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전에 뉴스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회사에 거의 뭐 C레벨 임원급 분들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열기가 뜨겁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뜨거울 분들이 코인 투자자분들일 건데 시간도 없는데 뭐 볼 게 너무 많고 또 원하는 답만 딱 듣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감없이 오늘 보여드린 자료 코인 상패 관련해서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이 한 줄로 이해가 되시면 이어진 영상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한 줄은 이겁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SEC처럼 단속할 것 같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한 장 한 장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증권형 토큰 또는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토큰 증권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도록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따라와 보시죠. 서로 너무 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세부 과제, 증권 여부 판단 원칙 제시,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또 위에 거는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분들이 필요하실 거고 밑에는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요 참고와 붙임도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거의 정부 문서랑 뭐 형태는 비슷하죠. 실제로 유출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정식 발표랑 차이가 많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진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렇다라는 거. 토큰 증권은 세큐리티 토큰, 우리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토큰 증권으로 명명을 했더라고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불린다라고 하고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이다. 공시야, 규제 이런 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증권의 수요가 증권과 디지털 자산 양쪽에서 제기됐다고 하는데 수요가 사실 양쪽에 진행된 게 맞고요. 디지털 자산 쪽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이렇게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토큰을 만들 어떤 회사나 그런 분들은 증권으로 불리기가 싫을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조금 이때까지는 경직적인 규제가 됐었고 뭐 시장 관행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소액 투자자 수요를 못 맞췄다. 그래서 생겼다는 얘기겠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토큰화된 투자계약 증권과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를 따랐다. 카사나 비브리 같은 애들이죠. 편의성 규제 차익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온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증권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측면도 공존한다. 이거는 저는 완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라이센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도표 같은 게 나올 건데 보면 이거는 어차피
증권사들한테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 빗썸이 STO를 추진한다고 해서 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뒤에 보면 내용이 보면 힘들다고 돼 있거든요. 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게 힘들 건데 얘네가 확장을 한다, 먹잇감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멀리 보지 않았나. 차라리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특정 방식만 유통 발행 가능하다고 하고요. 묶거나 방식을 특정한다. 묶거나는 여기 내용 있으니까 보시고요. 분산 원정을 활용한 발행 물건이 현재는 불가했었습니다. 배경이죠. 현재는 불가했다. 그리고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됐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그랬다. 다 그런 말입니다. 사모소의 공모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이것도 지금 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추진 중이다. 지금 8대 국정과제 중에 한 개가 세큐리티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게 명시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죠. 이게 규율 체계와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토큰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분산 원장 기술, 이게 DLT라고 많이 부르죠. 분산 원장 기술. 이거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비트코인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비트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대비된다. 가상자산내고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TO를 허용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정부에서 입장이 부정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부정적이었던 거는 요 가상자산에 대한 거죠. 실물이 패깅이 안 돼 있는 토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요. 실물이 패깅돼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를 주식을 샀다 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실물 자산하고 이 연결되어 있는 토큰 이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고,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치면은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은, 뭐 레이븐 이런 애들은 내가 비트코인이 뭐 2100만 개 중에서 2000만 개를 갖고 있다고 엄청난 퍼센트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내용이라는 거.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산업, 이 증권형 토큰은,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토큰 증권은 아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이었는데 왜 바뀌었냐,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발행 형태가 있다. 그래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이건 조금 어거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새로운 걸 쓰고 싶었나 봐요. 증권형 토큰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만인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토큰 증권이라고 다시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는 자존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려고 한답니다. 일단은 저는 향후에도 요걸 용어를 섞어서 말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토큰 증권이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으로 증권이다.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발행 상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권인데 발행 상태가 어떻게 됐든 증권은 증권이라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인 거예요.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서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지자면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기술적인 부분, 규율적인 부분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인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이외의 부분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줘야 또 아무 때나 발생하고 있는 그런 러그풀이나 이런 사기 같은 거를 컨트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자산이 패깅되고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증권이다, 토큰 증권은.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규율 체계가 마련된다.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발행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법하고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발행 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전자증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이제 부여가 돼가지고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증권으로서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고, 발행 형태는 이런 법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발행 형태는 상법하고 전자증권법을 따르고요. 증권이라는 그거 자체는 자본시장법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증권이 아닌 걸로 판명된 디지털 자산들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따른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보면은 상법하고 전자증권법상
이게 발행 형태, 아까 말했던 발행 형태는 이 증권을, 이 발행 형태하고 증권의 관계를 갖다가 증권은 음식으로, 발행 형태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왜 이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뭐 딱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재밌는 비유입니다. 이게 만드시는 분이 작성하시다가 배가 그때 당시에 고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재밌는 비유인데 설명하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음식이 안 바뀌는 것처럼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발행 형태가 증서에 쓰던지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서버에다 보관되던지 손으로 쓰던지 서버에 보관하던지 분산 원장에다가 쓰던지 간에 증권은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증권인데 분산 원장에 썼으니까 이거는 뭐 디지털 자산법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자산 관리법하고 증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구분은 증권으로 한다는 얘기고 발행 형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권이라 하면 이렇게 6가지 정도 이렇게 내용이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좀 안 좋은 증권들, 악성 채무에 관련된 그런 악성 부채나 뭐 이런 걸로 묶어서 팔면은 썩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중앙 집중적으로 등록 관리되는 게 기존 전자증권에 부적합하다. 지금 비정형적이고 소액 발행하는 이런 경우까지를 이렇게 서버에다가 하는 게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DLT 분산 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하면은 다양한 권리를 또 추구할 수 있고 분산 원장 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중에서 투자계약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마 주요하게 뒤에 나올 겁니다. 수익증권하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증권인 거고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나올 거예요.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인 증권이라고 하죠. 코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판별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증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거. 또 써놨죠. 되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같네.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발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하고 그릇 계속 쓰시네요. 비유는 적절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주의해서 보라고 했던 부분이죠. 기본 방향,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최종 입장이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는 걸로 가정을 해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 내용을 썼는지를 제가 좀 깊게 약간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쭉 보는 순간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릴 건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너무 일맥상통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증권 규제 전면 허용한다. 그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속 제기가 된다. 증권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계속 난리가 날 거고, 또 그 이유가 적용례가 좀 부족하다,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걸로 난항이 예상된다 하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한 발 뒤로 뺀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기본 원칙 등을 일단 줄 테니까, 기준은 이런 식이니까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은 말은 예쁘게 썼는데 네가 일단 판단을 먼저 해봐. 네 스스로 몇 대 맞을지 말해, 이거죠. 개별 사안별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필이 왔죠. SEC랑 똑같이 가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SEC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전부 다 출장을 미국으로 갔다 왔어요. 패드도 보고 뭐 여기저기 중앙 정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미국 사람들을. 근데 미카는 조금 헐렁하고 뭐 이런 다른 나라 유럽 이런 거를 가져와서 생뚱맞게 쓰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나 이런 것도 다 영미법으로 뭐 되어 있고 또 상법도 많이 따라가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죠. 만약에 너 거기 갔다 왔는데 왜 미국 SEC 한 대로 안 했어? 뭐 그럼 미국 뭐하러 갔다 왔어? 이런 말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따라갈 거다. 그리고 그게 좀 합리적이고, 사실은 SEC가 지금 잡는 게 좀 스트릭하게 보여도 아마도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시죠.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컨트롤하겠다, 증권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의 토큰이 본질적으로 이미 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가 적용될 거고요. 뭐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게 아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또 있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바로 보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이게 미국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게 한 번 더 왔어요. 이거는 새로운 범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기술은 맞고 그릇이 새로 생겼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도 새로 생겼고 했는데 왜? SEC가 어떻게 하고 있죠? SEC는 1934년 그때 생긴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아직도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존 증권의 범위를 확대 축소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법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SC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두드려 패겠다는 것도 똑같죠. SEC랑.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100% 이건 SEC 하는 거를 따라가겠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또 볼까요?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한다.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게 매기면 되는 건가? 판단이 난 그렇게 안 되던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몰라 하버리면 되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정부관계라 치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글은 SEC의 속도를 좀 따라가겠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SEC의 속도는 지금 딱 요까지거든요. 기본적인 요 위에까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강압적으로 상폐해. 이건 아니야. 상폐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SEC의 스탠스가 아닙니다. 한 발 빠른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래 대신에 너무 헷갈려하고 욕을 할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를 예시를 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죠. 이거 뒤에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시가. 일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뒤에 패스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알아서 몇 대 맞을지 말해. 이런 말인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금 어피드 비썸도 전부 다 증권 안 파는데 라고 벌써 얘기를 했죠?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증권은 있고요. 그 안에 그거를 SEC 정도의 속도로 한 놈씩 뚜드려 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속도가 조절된 만큼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좀 아직 뭐 괜찮네, 좀 약하게 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랜덤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토큰 증권을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을 한다. 그것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했다. 원래는 이제 토큰 증권을 만들려 하면은 현재도 가능은 한데 계좌 관리 기관을 꼭 두도록 하는 거예요. 증권사나 은행을 거쳐야지만 분산 원장 방식 계좌 관리를 허용하면 토큰 증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분산 원장 방식을 증권사나 은행에서 못 갖췄다.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토큰 증권은. 근데 얘네가 갖추면은 얘네들은 분산 원장 방식만 갖추면 블록체인 기술만 갖고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요건이 없는데 최근에 뭐 요건만 갖추면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뉴스 막 나왔죠? 그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요런 거예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한다. 요거는 증권사 은행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을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만만치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걸 했다 해도 심사를 예탁 결제원, 이거 증권 형식이나 뭐 발행량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할 거거든요. 이것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계좌관리 기관 입장, 증권사나 은행권 입장에서는 완전 꿀이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좋죠. 라이센스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보면은 완화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전문 투자자 사모, 그 다음에 소액 공모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 30억 원으로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 요 밑에 부분들 보면은 이게 아까도 봤던 부분이 한데 좀 많이 봤던 자료예요. 뭐 이거는 종류만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에 이제 세큐리티 토큰만 붙어서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기본 방향은 다양한 권리 증권화 그리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으로 귀결될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 보호가 촉구된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사업을 하실 때 요건이 없다. 그러면 발행 가지고 갖춰야 될 건데 이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 롤로 붙었다가 가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또 수수료 엄청 떼먹겠죠. 그런 힘듦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장외거래 중개업자 라이센스를 이제 신설을 한다라는 점. 발행 규율 체계. 발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분산 원장 기술을 일단 수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증권사 등 기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전자증권을 통과할 수 있으나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의 토큰은 발행인이 직접 등록한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하려면 발행인 요건을 신설해가지고 이를 충족하는지,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주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탁원의 그 기본적인 심사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요건을 만약에 못 갖췄다. 기존 증권사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 기존 증권사나 은행권이 좀 노놨다.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소액 공모가 확대됐는데 규제를 일부 완화해가지고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의 발행은 공시에 부담 없이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작은 금액 공모를 하는데도 공모하고 사모는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 많이 드렸죠. 공모는 퍼블릭 오퍼링이고요. 사모는 프라이빗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사모만 판매하면은 우리는 못 사요. 일부 적격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사모고요. 공모는 누구나 증권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소액 공모를 확대하는데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은 공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 투자자분들이 이 3번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내용은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 그리고 유통에 대한 내용은 소규모 장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진을 제도화한다. 그런 게 생기겠다는 건데, 비정형적인 권리의 상장 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죠. 여기 디지털 증권 시장을 시범 개설한다. 먼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는 거를 곧 할 거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중간에 끼겠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증권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조금 많이 거슬립니다. 이거 조금 많이 거슬려요. 이 부분. 큰 증권이 상장될 때는 분산 원장이 아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하고 KRX의 회원사 기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한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산 원장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고도화돼서 필요한 건데,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약하다고 해보죠. 근데 기존 증권사들은 그냥 상장될 때 분산 원장 기술이 아닌 대규모 거래에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적인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기존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STO 한 걸 갖다가 이거는 완전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쪽짜리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반쪽짜리가 뭐를 위한 반쪽짜리냐? 바로 증권사, 은행, 증권사다.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질 때 어느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갔냐, 어떤 사람들이 힘을 많이 썼냐는 거는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죠. 검증된 인프라를 통해. 이 말은 하던 놈들이 해먹겠다. 이런 얘기로 좀 보이고요. 투자자 보호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보안에 좋은데 왜 좋냐? 이거는 아까 분산 원장이라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성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편집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산 원장이라 하면은 원장을 서버에만 넣어놓으면은 중앙 집중식으로 하면 서버가 터져버리면, 그래서 D증권이다 그러면 D증권 서버가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터졌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장부가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간 게. 근데 분산 원장 방식은 그 장부를 거래가 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100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1억 명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개선되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해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억 명이면 5천만 명 플러스 1명 정도를 해킹을 해서 그 장부를 수정을 해야지 해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블럭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산 원장 방식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건데,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중앙 집중식을 쓰겠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 드리고, 이 글 자체가 조금 특권 계층에 대해서 유리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술이 다 생겼다가 이거를 발표하기에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에 바꾸겠다라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 라는 내용. 미래에는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 분산 원장 기술이 당연히 활발해질 거고요. 그걸로 사람들이 쓰게 될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했으면 하고요. 그 정도 해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사실 많거든요. 세부 내용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제가 많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찍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